원자핵이 있고 원자가 있고 가운데 원자핵이 있습니다. 여기를 중성자가 지나가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 원자핵이 굉장히 넓은 야구 경기장에 비교한다면 이 원자의 크기는 야구공 혹은 볼링공 정도의 크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기를 중성자가 지나간다면 대부분의 중성자는 이렇게 원자핵과 부딪히지 않고 통과를 할 거고, 극히 일부의 중성자만 원자핵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난 시간에 원자핵과 중성자의 반응을 설명할 때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들은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개념 자체가 여기에 양성자가 있다가 사라져서 옆에 양성자가 생기고, 옆에 있던 중성자가 또 사라지고 또 다른 위치에 중성자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존재와 사라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원자핵 안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성자가 이렇게 원자핵을 지나가더라도 이 경로에 양성자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양성자 혹은 중성자가 있었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니까 마침 사라졌을 때 중성자가 지나가면은 핵반응을 하지 않게 되고, 마침 다행히 양성자나 중성자가 존재할 때 지나가면 핵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성자가 에너지가 큰, 즉 속도가 빠른 속중성자일 경우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반응 확률이 매우 낮고, 에너지가 작은 열중성자의 경우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핵반응 확률이 높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쭉 보면은 당연히 이 중성자와 원자핵과의 상호작용 확률, 즉 핵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어 정의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 핵반응을 위해서 이렇게 입사된 이 중성자, 얘를 입사입자라고 부르고, 핵반응의 대상이 된 이 원자, 얘를 이 원자에서도 특히 이 핵, 얘를 표적핵이라고 부릅니다. 총알이 날아와서 표적에 부딪히듯이 이렇게 날아오는 중성자는 입사입자, 부딪히는 건 표적핵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입사입자인 중성자와 표적핵인 이 물질의 원자핵, 얘가 서로 상호작용할 확률, 즉 핵반응을 일으킬 확률을 핵반응 확률이라고 이름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핵반응 단면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확률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되는데 굳이 얘를 단면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이 단면적이라는 이름에서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핵반응 단면적은 절대로 넓이를 의미하는 면적이 아니라 이 핵반응 확률이라는 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얘를 이름을 단면적이라고 하는가? 그건 이 핵반응 단면적의 단위가 면적의 단위와 똑같은 센티미터 제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단위가 잘못 써졌는데 이 슬래시를 삭제하고 이 센티미터 제곱, 얘가 핵반응 단면적의 단위입니다. 지금 단위가 잘못 쓰였습니다. 핵반응 단면적의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센티미터 제곱입니다. 이렇게 핵반응 단면적의 단위가 센티미터 제곱, 즉 면적을 나타내는 단면적, 그러니까 면적으로 표현되는 단면적인 그 단위와 똑같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단면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다시 이 핵반응 이야기로 돌아가서 운동장, 그러니까 야구 경기장만한 크기의 원자핵이 있는데,
이 중에 야구공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원자핵, 여기에 중성자가 통과할 확률, 그러면서도 이 원자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혹은 중성자가 존재와 사라짐을 반복하기 때문에 더 작아진 핵 반응 확률, 이 핵 반응 확률인 핵 반응 단면적은 굉장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거 구해보면은 0.000 하면서 이 0을 한 20개 이상 쓰는 게 당연할 정도로 확률이 작습니다. 그래서 얘를 확률 쓰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쓰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핵반응 단면적만을 위한 특별한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게 알파벳 B, 읽을 때는 반이라고 부르고요. 이 반의 정의는 면적 단위인데 이 10의 마이너스 24승 센티미터 제곱, 그러니까 0.000 하면서 이 0을 24번 붙인 23번 붙이고 1이 써진 그렇게 작은 확률입니다. 10의 이거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나요? 10의 24승 분의 1cm 제곱, 이게 반이라고 불리우는 단위입니다. 이 반이란 단위는 핵물리 자체에서 딱 한 번 이 핵반응 단면적에 대한 설명할 때만 사용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핵반응 단면적의 유일한 단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핵반응 단면적을 반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센티미터 제곱이라는 단위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반은 특수 단위입니다. 다음, 지난 시간에 사실은 베타선에 대해 베타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면서 이 비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물질이 있고 이 물질에 어떤 입자가 입사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해가 쉽게 알파선을 그렸습니다. 알파선은 일단은 무거운 그리고 전하를 가지고 있는 중하전 입자로 분류가 되는데, 자, 무겁기 때문에 중, 그리고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전, 전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알파선이고요. 베타선 같은 경우는 이 원자핵에 비해 가볍죠. 그래서 가볍다는 뜻의 경, 역시 마이너스 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전,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자, 이래서 베타선 같은 경우는 경하전 입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중하전 입자는 이 알파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톤, 양성자라고 불리는 프로톤이나 이런 물질도 다 중하전 입자로 분류가 되죠. 중하전 입자에 대한 특성을 생각할 때는 그냥 익숙한 알파선을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선에 대한 특성을 보면은 알파선이 물질에 입사되었을 때의 특징을 보면은 당연히 물질과 상호작용을 잘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쉽게 잃고 어느 정도 있다가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입사돼서 멈췄으면은 이 거리가 가장 깊이 들어간 물질 안에서의 진행거리가 되겠죠. 이 진행거리를 한글로 비정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알파선이 들어와서 1cm, 2cm, 3cm, 4cm, 5cm를 가서 멈췄기 때문에 비정이 5c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만약에 입사하기 전에 이 알파선 에너지가 5매부였다 라고 가정하고, 당연히 그러면은 얘가 쭉 들어오다가 이 5cm 위치에서는 에너지가 모두 잃어버렸으니까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를 알파선 입장에서는 잃어버렸지만 알파선 입장에서는 5매부의 에너지를 5cm를 지나가면서 잃어버렸지만 이 물질의 입장에서는 5cm를 이 알파선의 진행을 5cm 동안 막는 게 되겠죠. 즉
저지한 게 된 겁니다. 이 저지를 어떻게 했느냐? 1cm 지날 때마다 1매브씩 이 알파선의 진행을 저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선의 입장에서는 이 지나간 거리가 비정이 되는 거고, 물질의 입장에서는 이 알파선의 진행을 막았기 때문에 저지한 능력, 이걸 저지능이라고 합니다. 저지능은 1cm 지날 때마다 이 방선의 에너지를 얼만큼 막았느냐, 그게 저지능이 된 겁니다. 여기 정의에 대해 읽어보면 비정은 하전 입자가, 즉 하전 입자니까 중하전 입자인 알파선이나 혹은 양성자 혹은 경하전 입자인 베타선도 다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전 입자가 물질에 입사돼서 물질 내에서 에너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즉 에너지가 0이 될 때까지 되어서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 이 거리를 비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정은 수 센티미터, 알파선이든 베타선이든 수 센티미터에서 십수 센티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정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단위는 센티미터가 사용됩니다. 자, 반대로 저지능은 아까 이 물질의 입장에서 이 방사능을 1cm당 얼마다 막았느냐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의를 보면 역시 하전 입자가 물질 내에서 단위거리, 여기 단위거리는 일반적으로 1cm를 의미합니다. 자, 단위거리당 잃어버린 에너지입니다. 자, 이 방사선 입장에서 잃어버린 에너지와 물질 입장에서 막은 에너지는 서로 입장만 다르지 서로 똑같은 크기의 에너지입니다. 지금 원래 저지능의 정의는 방사선 입장에서 1cm당 잃어버린 에너지이지만 저지능이라는 이름과 매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저지능이라는 이름이 왜 만들어졌냐? 하전 입자가 잃어버린 에너지, 얘를 물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저지능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비정과 저지능, 정의는 이 하전 입자가 물질에서 최대한 진행한 거리, 이게 비정이고, 1cm당 잃어버린 에너지 또는 1cm당 막은 물질 입장에서 막은 에너지, 그게 저지능이 됩니다.